중간 과제 인간과 과학입니다. 개설학과는 법학, 행정, 농학, 통계, 교육, 문화 이렇게 있어요. 인간과 과학 이 과목은 기말고사가 좀 난해하거나 좀 어려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 쉬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는 암기하는데 완전히 그 고유명사 같은 거, 그러니까 딱 그 정의,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를 해도 그 효과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중간 과제를 했는데 2023학년도 2학기 를 마치고 지금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했었을 때는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과제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용이 보니까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한 내용이 다음에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야 있지만은, 어쨌든 인간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그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문제 중 한 문제를 골라서 3200자 내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서 5개 중에서 한 문제를 고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택은 뭐 본인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기 이 코비드 19에 관련된 그 내용을 선택해서 과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2년 전, 그리고 2021년 2학기 때에도 이 코비드19의 영향이 굉장히 극도로 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 번호와 답안만 작성을 하면 되겠고, 왜냐면 이 문제를 쓰게 되면은 이게 표절률에 나오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자료나 타인의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표절하면 안 되겠죠. 개조식 표기 안 되고, 뭐임뭐뭐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를 조사하여 그것들의 특징과 부작용을 정리하시오, 이건데 사실 이렇게 써가지고 좀 감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써가지고 그때도 문제를 쓰지 말라고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전 감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쓰면 안 되죠. 자, 목차는 이제 백신의 종류, 주요 백신의 제조사별 특성,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주요 백신의 종류별 부작용, 코미나티주,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코비드19 백신 얀센주,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작용을 쓰라고 했을 특징, 그다음에 부작용, 그 밖에 백신 종류 및 부작용, 이렇게 있어요. 람시디비르, 로키로, 나주. 이런 것들이 있고, 참고문은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자,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이 있고, 이것을 거의 뭐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고문헌이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바로 알기,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원리 및 종류, 뭐 이런 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서도 다루고 있죠. 뭐 있고, 뭐 기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정의 뭐 이런 거라서, 기사의 내용으로는 기사 활용하기가 어차피 그 기사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인용을 직접 인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기사는 어떤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용 설명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보건의료 전문가용 가이드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백신의 종류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제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쓸 때는 그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잘 해줘야 되겠죠. 백신의 종류는 등이 있다, 이렇게 등이 있다, 이런 관계를 잘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짧게 쓰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글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뭐 또 등이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되겠죠. 불활화 백신은 뭐뭐 방식이다.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하는 방식. D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RNA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이 있다. 이렇게. 제조합 백신은 어떠한 기술로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하고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하는 방식으로 노바백스 제품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은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두고 여기다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컨트롤 NN 한글에서 컨트롤 NN을 누르면 이렇게 각주를 달 수가 있어요. 자, 주요 백신의 제조사별 특성, 화이자 및 바이오엔틱. 자,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별로 이 백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또는 핵산 백신 플랫폼의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의 백신은 코미나티주라고 한다. 그래서 뭐가 백신이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능 효과는 코로나19의 예방이죠. 사실 뭐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 부사적인 것들은 뭐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백신의 효능 효과는 코로나19의 예방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할 수 있고 다회 투여할 수 있는 바이알로 구성된다. 뭐 그다음에 이거는 다 이렇게 설명이 된 내용들이에요. 거기 기존에 있던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접종 횟수와 간격은 2회 21일 간격이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과제의 내용이 뭐 특징을 조사하는 거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어떤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옮겨 적더라도 어떤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수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 단어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순서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나만의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모더나 mRNA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한 모더나의 백신은 원래 사실은 모더나의 백신은 요거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mRNA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한 그러니까 형용사 뭐 그런 형식이죠. 뭐뭐한 부사적인 거 추가 설명이 들어간 거죠. 이 모더나가 어떻게 개발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두 문장으로 쓰려고 했다면 모더나의 백신은 mRNA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은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라고 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써야 될 것을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글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백신의 효능 및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이렇게 예방이다. 코로나19의 예방이다. 이 백신은 바이알로 구성된다. 접종 횟수와 간격은 2회 28일 간격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대칭이 되죠. 접종 횟수는 2회이고 간격은 28일 간격이다. 이것도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된 거죠. 접종 횟수는 2회이다. 그리고 간격은 28일 간격이다. 이걸 접종 횟수와 간격은 2회와 28일 간격이다. 이렇게 써준 거죠. 하여튼 주어 서술어 형식의 문장 구성을 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제를 함으로 인해서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대학원을 간다. 어쨌든 학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글을 쓰는 그 훈련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보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게 두 번 중복이 됐죠. 보관은 냉동 저장을 하며 약 7개월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죠? 보관을 요거는 이제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7개월간 할 수 있다. 유통 단계는 2에서 8도씨에서 약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쓰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문장이 조금 부족한지 수정해야 될 건지를 알게 됩니다. 유통 단계는 2에서 8도씨에서 약 30일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주어가 좀 잘못됐죠. 주어를 유통기한은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통 단계는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조금 주어의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을 개봉하면 실온에서 약 6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얀센에 대해서도 백신을 개봉하면 6시간 실온 20도씨 이하에서 3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 이것이 이 각주를 통해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을 이렇게 인용 처리될 수 있도록 각주를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각주 처리를 하지 않으면 표절이 되겠죠. 표절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표절률이 상승을 해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각주를 꼭 달아서 이 문단 전체가 모두 다 인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요 백신의 종류별 부작용, 마찬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나열을 하면 되겠죠. 코미나티주 백신의 매우 흔한 부작용은 뭐 사실 뭐 매우 흔한 이런 얘기도 쓸 필요도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이 분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넣어가지고 좀 문장을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코미나티주 백신의 매우 흔한 부작용은 10명 중 1명에서 주사 부위의 통증, 부종이 있고 피로, 두통, 근육통, 관절 통증, 원, 이건 다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이, 뭐 이런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죠. 이 단어의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 표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흔한 부작용은 10명 중 1명에게서 주사 부위 붉어짐, 뭐 이런 구역이 있다. 야간 발한 등이 있다. 쭉 그 증상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 더 좀 편리한 거죠. 그냥 글을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문제를 했다, 이 분석해 보시오, 이런 것들은 뭐 나의 생각이 좀 들어가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2021년과 다르게 그때는 이제 급하게 문제를 만들어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도 좀 문제의 어떤 깊이, 문제를 좀 더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라. 그죠? 좀 더 과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죠. 현재 코비드19 대유행의 차이를 확산과 사망자 수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고, 그죠? 그러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차이 이유로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시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인간과 과학 과목은 조금 뭐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빅뱅을 통한 우주 탄생의 과정,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런 것도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논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이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5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 과제 분량은 뭐 그 당시에 뭐 크게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료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작성을 했는데, 어쨌든 그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지, 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쓴 것 때문에 표절률이 들어가가지고 1점이 감점된 그런 과목이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